인테리어가 무슨 뭐 어떤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인테리어 회사여야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창스타TV 여러분, 창스타입니다. 오늘 스타님들께 제가 할 내용은 무겁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또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또 극복을 할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컨텐츠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룰 컨텐츠는 인테리어 사기 당하지 않는 법이에요. 유튜브나 요즘에는 TV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인테리어 사기를 당하지 않는 법에 대해서 뭐 여러 패널들이 나와서 설명도 하고 이런 컨텐츠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저도 많이 좀 봐왔는데 너무 답답했던 거는 사전에 나올 법한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실제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왜 사기를 당했고,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라 정말 책에 나오는 너무나 뻔한 얘기들만 하고 있어서 제가 좀 답답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타님들께는 좀 실질적인,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현장에서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오늘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창업을 시켜오면서 이런 컨텐츠들도 이제 계속 매년 몇 개씩 해오고 있어요. 뭐냐면 인테리어 사기 당하신 분들 피해 복구해드리거나 아니면 법적 진행 도움 드리는 그런 컨텐츠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한민국에 인테리어 회사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택 부분도 그렇겠지만 저희 같은 이제 어떤 음식점이나 술집이나 뭐 커피숍이든 뭐 노래타운이든 이렇게 매장을 창업하시는 상업 인테리어 영역에도 인테리어 회사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제가 다른 인테리어 회사들을 비난하거나 뭐 다른 인테리어 회사들을 뭐 어떻게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인테리어 회사들 중에서 공사의 퀄리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클라이언트 분들의 소중한 돈을 공사대금으로 받아서 올바르게 오픈을 잘 시키는지, 준공까지 잘 하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공사대금만 받고 중간에 공사를 멈춘다거나 아니면 약속한 대로 공사를 하지 않거나 저퀄리티 공사가 된다거나 이런 어떤 피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인테리어 업체들에게 사기를 안 당하는 법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인테리어를 일단은 너무 급하게 생각하세요. 항상 창업을 하시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제 인테리어다 보니까 매장을 얻으시고 임대차 계약을 하시고 나서 인테리어 회사를 너무 급하게 찾으세요. 인터넷에서 그냥 검색하셔서 그나마 한 3개, 4개 업체 이렇게 불러서 비교 견적도 좀 해보려고 하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저렴하다고 해서 바로 선택해서 바로 공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비용이 실제로 저렴한 건지도 모르면서 말이죠. 그래서 시간을 일단은 충분히 갖고 인테리어를 회사와 접촉하시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충분한 검토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도 뭐 간장 하나 사는데도 이 간장 살까 저 간장 살까, 원료는 어떻게 돼 있고 가격은 어떤 가격 비교도 하고, 세일하는 게 있으면 또 세일도 보시고 여러 가지 따지시잖아요. 근데 몇 천만 원이 들어가는 인테리어는 너무 쉽게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가지셔야 된다는 거. 자, 그다음 두 번째, 인테리어 미팅을 하실 때 보면 뭐뭐뭐 실장이라는 명함들을 많이 갖고 와요. 인테리어가 무슨 뭐 어떤 작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인테리어 회사여야 되거든요. 그 몇억 원이든 몇 천만 원이든 큰 공사든 작은 공사든 수많은 하청업체들과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에는 공정이 상당히 많죠. 기본적인 철거부터 전기, 목공, 금속, 도장, 타일, 설비, 필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한 지식도 다 겸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하자 보수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회사가 최소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어야겠죠. 근데 꼭 미팅을 하러 오면 명함을 주고 가는데 뭐뭐뭐 실장이라고 써 있어요. 물론 회사가 굉장히 커서 회사 대표는 다른 업무만 보고, 대외적인 업무 뭐 다른 업무만 보고, 실질적으로 인테리어 상담은 실장이 한다고 치자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회사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인테리어 상담이라는 거는 인테리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견적에 대해서 조율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그런 것들을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미팅을 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죠. 창스타가 제가 직접 저는 항상 미팅을 하는데, 제가 미팅을 안 하고 현장 소장이나 실장들이 미팅을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그 미팅 내용들이 잘못됐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분들께 거짓말을 하게 된 거고
계약할 때 내용이 또 바뀌는 일도 생기겠죠. 근데 제가 미팅을 하면 어떨까요? 미팅을 할 때 했던 얘기들을 100% 다 지켜서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간 모든 자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의 모든 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공사 현장에 와서 미팅을 하는 게 원래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인테리어를 한다는 사람들이 실장 명함을 갖고 다닐까? 이유는 일단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회사 규모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실장 명함을 갖고 다니면 회사의 대표도 있고 누구도 있고 조금 커 보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실장 명함을 갖고 다니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옛날부터 다른 회사의 실장으로 일을 해서 현장 소장이나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나와서 개별적으로 창업을 하신 분들이 그냥 실장 명함 그대로 갖고 다니세요. 그런 경우가 하나 또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되게 악의적인 건데,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회사 대표가 책임을 져야 하죠. 그러니까 대표인데 본인이 대표가 아니다 라고, 자기는 그냥 실장이다, 어느 바지 사장 앉혀놓고 자기는 실장이다, 자기는 대표 아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 실장으로 파고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앞서 말한 세 가지 정도가. 그러면 정작 문제가 생겼을 때 저와 미팅을 하고 저에게 상담을 해주고 공사 현장을 진두지휘했던 그 실장이 어느 날 연락이 안 되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수 있는 대표가 아니니까요. 그리고 그제서야 그 회사에 찾아가 보면 회사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대표인데 소위 말하는 배째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명함을 주는데 실장이면 그 회사의 대표가 누군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실장 명함을 절대 믿지 마십시오. 그 다음 세 번째, 회사 규모 확인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 현장을 보여줘야 되니까. 물론 모든 현장의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상황들도 다 틀려요. 건물 구조도 틀리고 모든 것, 특히나 설비 라인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현장에 와서 우리 현장을 한번 봐달라고 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미팅을 여러 군데랑 하시고 느낌이 괜찮았던 업체가 있으면,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를 반드시 방문하십시오. 저는 인테리어 회사를 왜 안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있는데 난 무조건 서울에 있는 업체에 해야겠어. 그 목적을 가진 순간 서울에 있는 회사에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도 세우셔야 돼요. 서울에서 명함만 파고 주소만 있는데 부산 내려와서 사고 치고 연락 안 될 가능성 높거든요. 회사를 분명히 가보셔야 됩니다. 그 회사에 설계 직원이 따로 있는지, 현장 소장 파트는 어떻게 되어 있고,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운영되고 있는지 회사에 가서 상담도 꼭 받아보시고 회사 반드시 가보셔야 돼요. 정상적인 회사라면 정상적으로 공사를 할 것이고, 그 정상적으로 공사한 기업 이윤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비정상적인 회사들은 비정상적으로 현장을 돌릴 것이고, 그래서 손해보거나 고스란히 회사에 녹여져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죠. 반드시 인테리어 회사를 가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는요, 그 회사에서 홈페이지든, 저희는 이제 공식 블로그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포트폴리오를 올려놓은 이제 웹 페이지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포트폴리오를 꼭 한번 가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A 인테리어 회사에서 A 노래방을 했다 이거예요. A 노래 연습장을. 그럼 그 A 노래 연습장을 꼭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A 노래 연습장에 아르바이트생이 있던, 직원분이 있던, 주인분이 있던, 업주분이 있던 있으실 텐데, 저희가 여기 인테리어 했던 회사한테 인테리어를 맡겨보려고 하는데 인테리어가 어땠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사장님이 받은 스트레스에 대해서 직원이 알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장님 명함 받아서 사장님이랑 통화를 해볼 수도 있고, 그 인테리어 업체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 칭찬해 주실 거고, 만약에 그 인테리어 회사가 정말 안 좋았고 자기가 속을 썩였다면 다른 사람도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 회사랑 절대 하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게 100%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클라이언트의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왜 예를 들면 약속된 대로 하자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계속 더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도 더 해줘, 저것도 더 해줘, 이것도 더 해줘. 해주다가 이제 더 이상은 안 돼서 못 해줬을 때,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빈정이 상하거나 이러면서 그 회사를 욕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정말 100에 한 가지 정도고요. 웬만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회사들도 정상적인 회사라면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회사가 포트폴리오라고 자기들이 시공했다고 했던 현장 꼭 한번 가보십시오. 그리고 장사가 잘 되는지, 또 클라이언트 만족도는 어떤지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회사에 대해서도 어떤 정보를 알 수 있지만 다른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본인들이 했다고 올려놓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저희도 그런 문제 때문에 소송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저희가 인테리어 한 부분에 대해서 창업시킨 걸 올려놓으면 다른 회사들이 본인이 한 것처럼 가져가서 본인이 했다고 어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포트폴리오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원가 견적서. 우리 또 스타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죠? 인테리어 회사 만나면 가장 궁금해하는 견적서, 어떤 견적서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는 다음 회에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영상이 너무 길어. 영상이 너무 길면 또 우리 스타님들 보시다가 주무실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또 재미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또 견적서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좀 길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편 꼭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일단 말씀드린 1번부터 4번까지 그 내용 꼭 메모하시고요. 다음 컨텐츠에는 5번 견적서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저희 컨텐츠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무리 인사할게요. 안녕!